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30일입니다. 햇살이 잘 들어오는 광화문 사무실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사이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경쟁적으로 국민들이 가슴을 후벼 파는 말들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게 우리 역사상 최악의 콤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악의 콤비. 이 콤비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에서나 이 스포츠에서는.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뭉치면 더 힘이 나는데 이 두 사람이 잘못 뭉치면은 서로 상호 자해를 해가지고 서로 깎아내려 버립니다. 상승작용을 일으켜가지고 더 커지는 콤비가 있는가 하면은 더 서로 깎아내려서 작아지게 되는 콤비가 있습니다. 이게 후자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성공적 콤비가 누구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단연 김춘추, 김유신 콤비죠. 두 번째는 아마도 박정희, 김종필 콤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콤비가 김춘추, 김유신 콤비임은 분명합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은 우리 민족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민족 통일국가 한반도를 한민족이 활동 공간으로 삼게 되고 그 뒤에 한 1300년 동안 같은 정치 제도 하에서 같은 말을 쓰면서 같은 풍습 하에서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남이가 그렇게 해서 한민족 의식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 출발점이 신라의 삼국 통일인데 거기에는 세 사람의 영웅이 있습니다. 태종 무열왕 김춘추, 김유신 그리고 통일을 마무리한 문무왕 이 세 사람이 각각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김춘추는 외교, 김유신은 군사 그리고 김법민 즉 문무왕은 정치적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김유신 그리고 김춘추는 배경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콤비가 성공하려면 달라야 합니다. 같은 사람끼리 뭉치면 안 됩니다. 문재인, 이해찬이 최악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계급적 정오심을 공유하고 한국 현대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고마워할 줄 모르고 그리고 김일성 세력에 대해서는 분노할 줄 모르는 점에서 같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달라야 합니다. 상호 보완이 돼야 됩니다. 김유신, 김춘추는 다른 사람입니다. 우선 김춘추는 신라 진지왕의 손자고 진골 출신입니다. 신라 김씨죠. 말하자면은. 그러나 김유신은 금관가야의 왕족이었습니다. 출신이 완전히 다릅니다. 요새 말로 하면 PK고 김춘추는 TK 골수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뭉치니까 가야 세력과 신라 세력이 한 덩어리가 된 거죠. 이게 콤비 플레이의 성공 비결입니다. 같이 뭉쳤을 때 플러스가 되고 제곱이 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우선 인간적 유대관계가 끈끈했습니다. 인간적 유대관계가 끈끈하고 통일을 한다는 뜻이 같고 이러면은 단결이 되는 거죠. 단합이 되는 것이죠. 통일은 외부로 뻗어나가는 힘인데 외부로 뻗어나가려면 우선 내부가 단단하게 단합이 되어야 합니다. 단합되지 않고 통일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분열되면 통일 안 됩니다. 단합된 힘. 그런데 김유신이 꾀를 써가지고 여동생인 문희를 김춘추의 부인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춘추 셋째 딸이 또 김유신의 부인이 됩니다. 당시는 지금 유교적 윤리관과 다른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혼인으로 짝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문무왕,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다 인척관계입니다.
인척관계입니다. 역할이 또 달랐죠. 김유신은 군사, 김춘추는 외교였습니다. 김춘추는 원래 이 역사서의 묘사에 의하면 사람이 아주 잘생기고 말을 잘했다고 합니다. 외교관으로서 아주 적당하죠. 신라의 삼국통일은 나당동맹에서 성공이 보장된 겁니다. 우리 역사상 최고의 외교관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나당 동맹을 만들어낸, 당과 신라의 동맹을 만들어낸 김춘추, 그리고 한미동맹을 만들어낸 바로 이승만이죠. 우리가 자유통일 한다면은 그 뿌리를 올라가서 이승만의 한미동맹이 뒷받침되었구나. 김춘추의 나당동맹이 바로 신라의 삼국통일을 만들어냈구나. 이렇게 될 것입니다. 나이는 어떠냐 하면은 김춘추가 김유신보다 9살이 아래였습니다. 그리고 김춘추는 나당동맹을 맺고 서기 648년에 그 다음에 서기 554년에 왕이 된 다음에 서기 660년에 나당연합군으로 백제를 멸망시킨 그 다음에 죽었습니다. 일찍 죽었습니다. 58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김유신은 오래 살았어요. 서기 673년에 죽었으니까 78까지 살았습니다. 78까지. 그런데 김유신이 아주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내왕을 모셨어요. 병권을 가지고, 즉 진덕의 왕, 선덕의 왕, 태종무열 왕, 문무왕, 내왕을 모시면서 병권을 한 40년 동안 행사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이 되든지 아니면은 의심과 질투심에 희생이 돼서 제거되는 게 보통인데, 어떻게 김유신은 제2인자로서 이렇게 오래 갈 수 있었느냐? 그것은 삼국 사기의 그 비밀이 나옵니다. 뭐냐? 김유신은 우선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출신 성분상 진골 성골이 아니므로, 그러니까 일찌감치 1인자는 포기를 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는 겁니다. 동시에 김춘추, 김춘추와 그 아들 문무왕은 김유신이 하자는 대로 뒷받침해 줬습니다. 나라와 김유신 사이에 틈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신이 하자는 게 뭡니까? 삼한통일이죠. 바로 삼국통일입니다. 김유신은 시시하게 왕권을 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보다 큰 뜻, 삼국통일의 대지, 큰 뜻을 품은 김유신을 왕들도 다 존중하고 하자는 대로 뒷받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인척관계에 의한 의심의 불식이 존재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김유신은 사실은 김춘추를 왕으로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서기 647년에 선덕의 왕 때 비담의 난이 일어나는데, 이 비담의 난은 당나라가 신라 여왕을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어떻게 여자 왕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선덕의 왕을 타도하기 위한 반란을 비담이란 장군이 일으켰는데, 이걸 진압한 사람이 김유신입니다. 진압 과정에서 선덕의 왕이 죽고 진덕의 왕이 집권을 하고, 한 몇 년 뒤에 진덕의 왕 죽으니까 그럼 누구를 왕으로 모실 거냐 하다가 화백회의에서는 알천이라는 사람 상대등인데 최고 관직입니다. 추천되었지만은 김유신이 무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김춘추를 밀어가지고 왕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김춘추는 김유신의 무력의 뒷받침을 받고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기 660년에 백제 멸망시키고 서기 663년에 백제 부원군을 지원하러 온 왜군의 대함대를 나당연합군이 이기고, 그 다음에 668년에 고려를 멸망시키고, 당나라가 그때부터는 신라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신라가 그때 지도부는 문무왕과 김유신입니다. 일치단결을 해가지고 당나라와 7년 전쟁을 해가지고 676년에 당을 한반도에서 쫓아냅니다. 이렇게 해서 한반도가
우리 민족의 차지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후속 관리한 사람이 바로 김유신과 문무왕입니다. 김유신은 673년에 죽어요. 아직 나당 전쟁이 한참일 때 죽습니다. 그 다음에 바톤은 문무왕이 넘어가는 거죠. 문무왕이. 그래서 676년에 삼국통일을 완성한 다음에 문무왕이 그야말로 20년에 걸친 통일전쟁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무왕 또한 김유신을 깍듯이 모셨습니다. 보통 아버지하고 친한 사람은 아들 왕이 들어오면 같이 그냥 숙청되는 게 보통입니다. 이게 뭐 상식인데, 그러나 문무왕은 김유신을 아버지 모시듯이 했던 것입니다. 이게 삼국통일을 만들어낸 김유신, 김춘추의 최고의 콤비, 제가 최고 콤비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인 것이죠. 정리하면 서로가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콤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출신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김유신은 근엄한 사람이고 김춘추는 아주 화사한 사람, 성격이 다르니까 오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결혼을 통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척관계가 있었다. 그러니까 정치적 단합이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삼국통일을 할 수 있었다. 더구나 문무왕이라는 좋은 후대를 두었다는 거죠. 후대가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김춘추, 김유신, 그 다음 문무왕인데 통일대왕이 바로 문무왕입니다. 문무왕이 잘 마무리를 해서 통일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희생도 최소화하고 백제 고구려 유민들도 잘 대우해줘 가지고 한민족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 화합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역시 당시에 불교의 자비심이 바탕이 되었다고 합니다. 문무왕이야말로 동양에서 가장 모범적인 불교적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문무왕을 아주 높게 평가했습니다. 일본 천황 중에 이름이 문무천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문무왕을 자신의 롤 모델로 해가지고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시호를 문무천왕으로 하고 화장도 같이 했다. 문무왕이 화장을 했거든요. 따랐다고 합니다. 박정희, 김종필, 이 콤비도 대단한 콤비입니다. 여기도 인척관계가 있죠. 박정희의 형 박상희 씨의 딸이 박경옥 씨인데, 이분이 바로 김종필 씨의 부인이 된 것이죠. 부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카 사위죠. 조카 사위. 또 두 사람이 성격이 좀 다릅니다. 박정희는 아주 근엄하고 단정하고 결단력이 있고 잘 웃지 않고, 그러나 김종필 씨는 아주 예술, 문학적이고 성격이 활달하고 말도 잘하고 외향적이고 느긋하고, 한 사람 충청도고 한 사람 경상도고,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만든 게 5.16이죠. 5.16의 지휘는 박정희고 기획은 김종필입니다. 김종필 당시 육사 8기로 군복을 벗고 있을 때 이분이 육사 8기를 쭉 모으고, 그리고 박정희는 자기 육사 교관할 때 제자인 육사 5기생들을 모으고, 5기 8기생이 5.16의 주체 세력이 되고, 집권했을 때 김종필은 중앙정보부를 만들어가지고 박정희 권력을 뒷받침하고, 그리고 외교로 나서 한일 국교 정상화의 가장 큰 공을 세우는 이런 관계였습니다. 물론 두 사람 사이를 벌려놓기 위한 여러 가지 공작도 있고, 또 두 사람이 성격이 다르니까 서로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고 하지만은 김종필 씨는 끝까지 박정희에 대한 충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김유신, 김춘추 다음에 우리 역사에서 큰 역할을 한 게 박정희, 김종필 콤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악의 콤비는 아까 문재인, 이해찬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양에도 이런 콤비가 있습니다. 예컨대 독일 콤비, 트리플 콤비가 있습니다. 독일 통일은 윌헬름 1세,
황제, 그리고 군사의 몰트케, 외교의 비스마르크입니다. 이 세 사람이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통일은 에마뉴엘 2세, 그리고 외교의 카불, 군사의 가리발디, 이런 분들이 해냈습니다. 꼭 필요한 게 외교입니다. 통일할 때 꼭 필요한 사람이 외교, 정치, 군사입니다. 외교, 정치, 군사. 앞으로 자유통일 하기 위한, 자유통일을 성공시키면은 또 다른 역사적 콤비가 나올 텐데, 두 사람이 될지 세 사람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3요소, 외교 잘하는 사람과 군사를 확실하게 잡는 사람, 그 다음에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서로 만나야 합니다. 역사의 최고 콤비, 김유신, 김춘추를 기억합시다. 감사합니다.